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명의 유명한 전현직 검사들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용주 기자,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 수상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에 굉장히 밝은 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종종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유독 이분 혼자만 수사망을 피해가곤 했습니다. 어느 특별한 검사의 장모님, 그분 둘러싼 의혹 취재했습니다. 장모라면 결국 그분의 사위가 이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위가 꽤 유명한 분이죠. 잠시 뒤에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장모 관련 사건에서 벌어진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모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먼저 이 장모가 어떤 분인지, 억울한 피해자인지, 수상한 능력자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 지난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 씨는 이 일대 땅 55만여 제곱미터가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축구장 80배에 달하는 도촌동 땅의 감정가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70억 원. 하지만 공매 물건이었던 덕에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약 177억 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익이 상당한 부동산인 거죠. 아마 제가 그 물건을 받아도 놓치기 싫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금 전액을 혼자 조달하기 어려웠던 안 씨는 아는 사람에게서 소개받은 거액의 자산가 최모 씨와 손잡았습니다. 안 씨가 각종 부동산 정보를 입수하고 최 씨가 미천을 마련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이른바 동업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세 차례 매입 시도 끝에 절반씩의 지분으로 도촌동 땅을 4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뒤 1년이 채 안 돼 이 땅을 70억 원에 사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는 등 투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동업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는 매입 당시 빌렸던 돈을 갚으려면 서둘러 땅을 팔아야 했지만 최 씨는 대뜸 땅을 안 팔겠다고 버텼습니다. 더 좋은 값을 쳐주겠다는 다른 제안들이 잇따르면서 최 씨로서는 땅을 성급히 팔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건축한다는 사람, 브로커하는 사람, 무슨 사람들 하루에 적게 오면은 9명에서 10몇 명씩 최 씨 쪽도 가고 우리한테도 와서 몇백억 줄게 이랬죠. 매각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안 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담보물이었던 그의 땅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땅을 사들인 사람은 공교롭게도 최 씨의 아들이 대표인 부동산 업체였습니다. 사실상 땅 전체를 손에 넣은 최 씨. 즉각 130억 원의 땅을 팔아 3년 만에 90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투자의 주인공인 최 씨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땅을 매입하던 과정에서 최 씨의 수상한 행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았다는 최 씨 명의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증서 번호와 발급 번호 등은 물론 100억 원이 넘는 예금 잔액도 10원 단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은행 대표이사 이름 옆에 찍힌 직인도 선명합니다. 그럴싸해 보였던 잔고 증명서,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잔고 증명서 일체는 당행의 사용 형식이 아니며 당행이 발행한 잔고 증명서가 아님.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는 확인된 것만 넉 장. 가짜 예금 잔고는 모두 합쳐 350억 원에 달합니다. 어느 위조 증명서에는 10월을 뜻하는 영문 표기가 어거스트, 즉 8월로 돼 있습니다. 최 씨 명의의 이 위조 증명서들은 땅 매입 대금의 잔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하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 잔고 증명서를 보시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던? 이거 틀림없다, 이거는. 확인은 해보실 생각을 못 해보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잔고증명을 믿어라 이거지. 잔고증명이, 이게 잔고증명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왔잖아요. 이 신한은행 지점장에서. 네. 근데 그걸 뭘 의심해요? 동업자 안 씨와 소송전을 벌이게 된 최 씨는 법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의 존재를 시인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최 씨의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예.
이것은 누가 만들었나요? 제가 김께 부탁했습니다. 거듭된 확인에도 한결 같은 반응. 증인이 신한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을 다 받은 건 맞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예. 그러나 누가 위조를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안 씨가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한상호저축은행 가서 이런 잔고증명서 있냐고 하니까 이런 증명서는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가짜 증명서 작성을 누가 주도했든지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범죄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같이 범죄에 가담했는데 발각이 되었으니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한 항변이 될 수 없죠.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했다라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공개 재판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은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유조가 명백한, 그리고 행사도 명백한 것을 인지하고도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도촌동 땅 매입 당시 최 씨의 수상한 투자 행적은 또 있습니다. 불법 차명거래 의혹입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이 소개해준 회사를 앞세워 거래를 했던 정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증인은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회사 이름으로 2분의 1 지분을 받은 것은 맞지요? 예. 이 과정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를 포함해 어머니 최 씨에게 조언을 해준 투자 전문가는 김건희 씨의 지인이라는 사실이 재판 중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지인입니까? 우리 딸하고. 따님 친구분인가요? 친구 아니고 딸하고 알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의혹의 도촌동 땅 매매 과정 전반에서 김건희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 김건희하고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에서 수십 번 만났죠. 우리 같이 잘 해보자고. 우리 엄마는 돈 융통을 잘 못한다. 내가 다 해줘야지. 융통하는 거를 내가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안 씨와 딱 한 번 만나 인사를 나눴을 뿐 도촌동 땅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가족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뭔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투자에 굉장히 밝고 빠르고 또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족들이 동원된 것 같은 정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사실 하나만 있어도 수상한데 도촌동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취재한 건만 6건 정도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은 보통 사람들이었어도 정말 이랬을까 싶은 정황들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요, 장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핵심 기록, 그 핵심 기록도 스트레이트가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장모가 어떻게 검찰 수사를 피해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병원 설립은 불법이지만 이 병원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받았고, 따라서 요양급여비 22억 원을 타낸 것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혐의. 요양급여비가 다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사기 부정수급이라고 가치대출죄로 묶여서 사안이 좀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구속이 2분 다 되는데, 재단의 공동이사장과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병원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 가운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입니다. 그는 투자금을 2배 이상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 씨가 투자한 2억 원으로 피고인 쥐 씨는 의료재단의 기본 재산인 병원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다. 재단이 출범하면서 최 씨는 초대 공동이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함께 이사장이 된 사람은 10억 원을 투자한 구모 씨. 두 이사장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 재단 이름을 지을 정도로 최 씨는 병원 설립과 긴밀히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최 씨가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수상한 문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 2014년 5월 최 씨가 갑자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공동 이사장이었던 구 씨에게 요구해 받아낸 각서입니다. 구 씨와 의료재단 측의 직인이 찍혀 있고 각각의 인감 증명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민영사적 사항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이후 재판에서 최 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1년 뒤 닥칠 검찰의 수사에 대비라도 한 듯 최 씨는 돌연 문제의 사업에서 발을 빼며 각서까지 받아둔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받아두었다고 해도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미 발생한 어떤 위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기로 한 어떻게 보면 계약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관계인들이 모두 단죄를 받은 반면 혼자만 무사했던 최 씨. 처리 자체가 잘못돼서 요양급여를 받은 게 이제 사기라고 된 건데 사실은 의료법 위반은 같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소권 남용일 수도 있다. 재량의 남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 씨가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는 2003년 최 씨와 함께 채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정 씨가 투자 정보를 가져오면 최 씨가 초기 계약금을 대는 방식의 동업. 법무사 백모 씨가 입회한 가운데 이익이 나면 똑같이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0억 원 넘는 이득이 생기자 두 사람은 갑자기 소송전에 돌입합니다. 정대택과의 약정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니 무효입니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팽팽했던 법정 공방은 약정서를 쓸 때 입회했던 법무사의 증언 한마디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약정서 작성이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법무사 백 씨가 인정했고 결국 정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7개월 뒤인 2008년 8월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법무사 백 씨가 이익을 나누자는 약속을 안 지킨 건 사실 최 씨였다는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백 씨는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도 제출했습니다. 법정 공방 당시 최 씨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했던 건 회유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씨가 거액을 제시하며 사죄함에 따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과 위증을 함으로써 정대택을 처벌받게 한 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생각에 정대택 씨는 이 자수서를 근거로 최 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도리어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범죄 자수서를 증거로 해가지고 다 고소를 해요. 그런데 사건이 진천이 없고 자꾸 옆으로 가요. 그러다 그것이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나요. 법정 진술을 번복한 법무사 백 씨는 지난 2012년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시한부 생명을 이어가던 중에도 그는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수십 명이 달라들어도 법무사만 제대로 얘기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제 탓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고 고소, 고발이 난무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과 측근은 쏙 빠져나갑니다.
법무사의 고백 뒤에 어쨌든 이분이 장모를 다시 수사해달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의 진행 과정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이 1년 반 정도 미뤄지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에요. 맞습니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재판이 뭔가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판사가 왜 그렇게 재판을 미뤘는지에 대해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장모라는 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는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사위 윤석열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혹시 알았다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이걸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사안 취재하면서요, 처음부터 바로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직접 장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사위가 관여한 게 있는지 사위의 역할 지금부터 추적하겠습니다. 성남 도촌동 땅 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예금 잔고 증명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당장 재판에 넘겨져도 할 말이 없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단 손살에부터 쳤습니다. 잔고 증명도 어디 써놨는다 그러면 내가 해줬겠냐.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해준 건 아니지만.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시인했던 자신의 법정 진술까지 부인하는 발언. 당시 회장님께서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증언을 하신 거예요? 선서를 하시고? 거기서 선서해서도 잘못된 거니까 가져와봐요. 다 허위예요, 그거는. 위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가 위증이에요? 위조를 한 건 맞지만 그건 동업자 때문이었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보관을 해야 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준대.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써봤는데. 위조에 직접 가담한 건 사실 아니냐고 거듭 묻자 자신은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뒤로 물러섭니다. 지시라는 거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야, 그거 좀 해줘라. 이게 지시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뭔 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계약서를 이렇게 썼어. 썼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 그냥 100%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가 좀 알아서 해줘라. 성남 도촌동 땅을 제3의 법인 명의로 산, 즉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차명거래를 인정하는 듯 하더니 내가 그걸 물어보니 법인으로 해야지 그거에 대한 은행 대출이 되고 뭐 이러나 봐요. 기본적으로는. 금세 말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게 누가 했는지도 상관도 없고 저번에 땅을 살려고 하나도 없어요. 50억 정도 되는 차용증만 했지 이 돈을 받으면 되는 거지. 최 씨 앞에서는 유난히 무뎌지는 듯한 검찰의 칼날. 그의 사위가 검사였다는 건 주변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위가 어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걸로 좀 삼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래도 함부로 못하게 해서 사업가들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위를 의식하면서도 때로는 과시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내용이 글쎄 그러더라고요. 왜 본인이 안 오느냐. 그게 자기 집안에 자기 사위가 금성렬이라는 검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질 못하겠다. 나는 실제로 검사하면은 그 잘 하겠지. 검사니까 더군다나 법대로 잘 하겠지. 각종 법정 다툼 고비 때마다 검사 사위의 그림자가 종종 어른거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회장님 사위한테 얘기를 좀 해서 돈 안 갚는 사람들 그냥 혼내주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가 변호사 찾아가라고 했어. 그러더라고요. 재판이 끝나면 전화 갖고 오더라고요. 같이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아, 윤서방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또 목소리가 다 들리지. 윤 총장이 장모 최 씨에게 재판 준비까지 꼼꼼히 조언했다는 목격담.
죽어도 내지 말아야지. 그것을 왜 냈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쪽에서. 최 씨는 전화를 떨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었어. 윤 총장은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 장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줄곧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세요? 네. 하지만 장모의 말은 다릅니다. 지난 2011년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와의 분쟁이 극에 달했을 땐 당시 예비 사위였던 윤 총장에게 누가 될까 염려해 결혼 날짜도 미뤘다고 합니다. 파혼할 때 다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그거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머니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사세요. 정대택이라는 이런 쓰면 또 뭐 다른 이 악재가 있지 않겠어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역시 사위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만 뭐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라도. 그러니까 어머니 만난 것도 어머니 운명이고 손해를 본 것도,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도 어머니는 그 당할 만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사위를 옹호하는 발언. 장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도촌동 땅 매입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장모의 재산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한 적이 있는지 윤 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의혹 저희가 처음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때나 그리고 검찰총장 된 뒤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언론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묻겠습니다. 윤 총장님, 장모님 관련된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셨습니까? 정말로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그동안 본질과는 다르게 정치 공방의 소재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요. 다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특히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선 수상한 부분들이 분명히 계속 나왔고 이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문건, 구체적 증언들이 계속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는지, 정말 사위는 이 의혹을 몰랐던 게 맞는지 의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윤 총장은 과거 정부에서나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면서 누누이 수사에 성역은 없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의 장모라고 해서 이 원칙에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의혹이 크고 많으면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